주한미군 사령관들이 동시에 입을 열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한 이야기인데 하나같이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It's not good to be conducting military exercises when you're bringing in hundreds, even thousands of athletes from over 100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y notion by anyone that exercises should be postponed to achieve some kind of diplomatic engagement is wrong. So my strongest recommendation has always been, if either side ever chooses to use military readiness as a bargaining chip, that would be a time when the United States should turn away from this alliance. Quite frankly, until China decides that it's in their best interest for the North to give up their nuclear weapons, nothing we can do short of going to war. 이재용 차장. 예. 그러니까 청와대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요. 그런데 정작 역대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그 입장에 좀 반대하는 의견이 많네요. 예, 지금 화면 보이신 것처럼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역대 저희한테도 뭐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제임스 서먼, 그다음에 버웰 벨 전 사령관 등을 인터뷰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한마디 이런 것 같습니다. 평창 올림픽 때 한미 훈련 연기하는 건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쨌든 올림픽이라는 것이 전 지구인의 축제인데 축제 기간에 군사 훈련하는 건 좀 부적합할 수 있다. 네. 따라서 연기할 수 있지만 핵심은 하지만 동맹을 지렛대로 북한과 협상하는 건 안 된다. 그렇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북한과 협상함에 있어서 한미 훈련 연기 자체를 협상 카드로 쓰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반대하는 네. 그렇게 입장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는 것 자체를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의미는 미군과 그리고 우리 한국 국민들의 목숨을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과 같다. 이런 논리로 지금 주장하는 거죠. 근데 우리 정부도 네. 중국이나 뭐 북한 이런 쪽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중지를 요구했을 때 네. 우리 정부도 그런 그 논리를 또 대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한미 연합훈련을 중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쭉 전개해 왔고 또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혹시 현재 중국이 얘기하는 쌍중단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 네.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을 중지할 테니까 니들도 핵미사일 도발을 중지해라.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북한의 핵동결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해서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북한의 핵폐기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려해서 하는 말인데 네. 아직까지 우리 정부도 뭐 저런 일단 그 한미연합훈련을 가지고 가지고 북한과 협상 카드 쓸 생각은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자,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 군사훈련 축소는 북한과의 거래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부작용이다. 라면서 더욱 강조를 했습니다. I think it is important not to disrupt the Olympics. So there should be some consideration for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S. to work the dates for the exercise out so it's not disruptive to the Olympics. I think the exercises are essential to maintaining the required readiness to defend the peninsula and to protect the South Korean people. We must be careful appeasing North Korea. It has never worked. And I do not think cutting deals with them will be effective. 그러니까 지금 이 한반도를 둘러싼 극한의 위기가 주한 미군과 우리 군과의 연합훈련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네. 한미 동맹, 한미 연합훈련은 유엔 안보리에서 금지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한미 동맹은 불법 동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미 군사훈련은 불법 군사훈련이 아니에요.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북한의 미사일, 탄도미사일 도발은 분명히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거하고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이 군사훈련을 맞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이제 셔먼 사령관이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뭐 누차 강조하는 일입니다만은 매년 하는데 한 번만 좀 안 하면 어때?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나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인 것이 네. 지금 이제 오늘 또 우리 국방부에서
그 마지막 장성 인사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장성 인사 있으면 합참 인원 다 바뀌고 뭐 육군본부 뭐 온 인사 이동이 또 있을 겁니다. 아하. 해마다 인사 이동을 해요. 네. 북한군처럼 뭐 거기 가가지고 마음에 뭐 차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앉아 있는 자리 같으면은 네. 한 해 안 해도 됩니다. 사람이 다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미군- 훈련을 또 계속해야 되겠죠. 미군이나 한미연합사나 우리 한국군이나 주한미군 사령부나 누구든지 간 우리는 1년 반에 한 번씩 또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어요. 네. 또 올해 안 하면 내년에 전쟁 나면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한미군 사훈련은. 알겠습니다. 김정은 수석님. 네, 이 군사 훈련을 하지 않으면 뭐랄까 청소하고 연습 안 하는 그 포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고 네. 또 북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유엔 제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미 연합 훈련 자체가 북한의 핵 폐기를 이끌어내는 굉장히 유력한 수단입니다. 네. 또 이제 또 반대로 또 북한이 핵무기로 도발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이게 바로 한미연합훈련 자체가 공격이면서도 방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양날의 칼입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하게 되면 북한이 기고만장해집니다. 아하. 그래서 핵무기 폐기를 우리가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네. 이걸 중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CNN 보도에 따르면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언급을 아예 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차장, 예.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까 전에 김정은 실장이 얘기했지만 우리 정부도 한미 그러니까 연합훈련 자체를 북한과 협상 카드로 쓸 마음이 없는 거죠. 그 대신 어쨌든 간에 평창 올림픽까지는 평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네. 가야 된다 이런 이제 기조가 있는 거고요. 미국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굉장히 끝까지 치닫고 있는 도발 위협은 최대한 누그러뜨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똑같은 것 같고요. 따라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한다 만다는 얘기를 신중히 하고 최대한 자제하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의 도발 국면을 좀 잘 이렇게 정돈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들을 미국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이야기 김태현 변호사, 소정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이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영상에서 잠깐 보셨습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고교생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도와주고 해결해야 할 담당 교사가 오히려 이 학생을 협박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담당 교사의 목소리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치 신고 누구냐고? 너 똑바로 말을 안 해. 정치 신고했어? 자, 담당 교사가 피해 학생입니다. 가해 학생이 아니라 피해 학생에게 저렇게 폭언을 쏟아부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저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까? 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3 수험생에게 발생한 사건인데요. 밤 11시, 이달 초 밤 11시에 갑자기 SNS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누가 보냈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욕설이 담긴 내용이 그 문자 메시지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문자 메시지 내용에는요, 과거에 자신이 다른 학생한테 폭행당한 내용을 거론하면서 그 놀리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많이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하지 마라, 그만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사실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같은 반에 다니는 학생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생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피해 학생이 친구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다른 학생이 놀리듯이 밤늦게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이 피해 학생은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은데 피해 학생은 바로 곧장 이 학교폭력신고센터 117번에 신고를 했습니다. 담당 교사의 폭언은 예상하지도 못했겠죠. 신고 당시 심경이 어땠을까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저도 모르는 어떤 사람들한테까지 다 소문이 퍼졌구나. 자, 그러니까 본인은 과거에 있었던 폭행 피해 사실 정말 잊고 싶은 기억일 텐데 그걸 누군가가 다른 친구가 알아내서 또 협박을 하고 놀리는 문자를 보냈을 때 본인은 굉장히 절망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다 퍼졌구나. 창피하다. 정말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닙니까? 네, 고3 수험생이면 굉장히 예민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저런 것들이 반 어린이들한테, 반 학생 친구들한테 퍼지게 되면 자신은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요, 그 경찰은 해당 내용을 해당 학교에 전달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학생과
그다음에 가해 학생 이 두 사람을 불러내서 교사가 다그치고 또 그 서류를 밀치는 듯한 행동도 하고 여러 가지로 모멸감을 주는 듯한 행동을 좀 더 많이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학생에 대해서 지금 이런 폭행과 가까운 그런 행동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담당 교사로부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 교사, 심지어 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 몰아넣고 오히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는 이것도 방해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네요. 피해 학생이 같이 잘못한 것처럼 진술을 하라고 강요도 했다고요? 네, 두 학생을 불러서 계단 같은 데 불러낸 다음에 다그치듯이 꾸중하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에게 했는데요. 그리고 가해 학생한테 같이 엮을 테니까 모두 다 진술하라. 두 학생 모두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해당 학교에서는 그런데 그 사이에서도 다른 교사들은 이것이 제대로 열리지 못하도록 그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선생님들을 왜 더 바쁘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그 가급적인 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지 않도록 유도를 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라고 하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임시단체이죠. 그런데 그걸 자체를 못 열리게 했다. 글쎄요. 그러면 학생들은 어디를 믿고 이 학교폭력에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얼마 전에 저희가 한번 탑텐에서 보도드린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린 학생이 이제 그 학교폭력 시달리다가 투신했다가 이제 살아나긴 했는데 네네. 그 학생 사건 같은 경우도 그 학생이 학폭이 열려서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돼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다행히 이제 목숨은 건졌지만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1차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장치는 바로 학교폭력위원회인데 이게 학교폭력위원회가 실제로 잘 구현되고 잘 운영이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점과 의구심들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이 사건의 경우에도 학폭을 여는 데 있어서 그 담당 선생님이 잘 협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뭐 방해까지 했다라는 이제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을 누가 가장 1차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느냐, 그 의무자는 누구이냐, 그 사람들 의무를 방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의문점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죠. 자, 이 피해 학생은 과거의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고 또 다른 형태의 학교 폭력을 또 당한 것입니다. 정말 정신적으로 충격이 심할 텐데 이 학생의 상태 어떤지 부모님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탈산을 계속하고 있고 구토까지 겸해서 하다 보니까 그 병원에 가서 보니까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았냐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도와달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왜 신고했냐고 다그치는 이 교사.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일단 이 교사는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 학생을 다그친 게 아니라 설명하다가 목소리가 커졌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일단 그 관련해서 인권교육 15시간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연수 같은 것들을 하고 그 처분을 내렸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학교 측에서는 이 피해 학생에게 욕설을 퍼붓고 학교폭력 담당 교사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은 이 교사에게 왜 중한 처벌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교감 선생님의 목소리입니다. 아무도 많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동안 여기에서 생활지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왔고 선정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 담당 교사 어떤 선생님들도 귀찮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맡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 이 교사는 2년 동안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험한 일을 했기 때문에 고생한 그 부분을 참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측에 이제 변명들 이제 항상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이제 관계 당국자들이나 본인들의 어떤 그 입장들을 잘 뭐 설명을 하긴 하는데 뭐 학교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나 가장 중요한 건 학교 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모든 걸 바라봐야 되는 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피해 학생을 똑같이 일종의 뭐 쌍방폭행처럼 하려고 했다든지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뭐 2년 동안 뭐 그 업무를 하면서 고생을 했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 같은 경우 피해 학생에 대한 어떤 케어와 그런 어떤 보호 대책을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교사에 대한 책임 문제는 여전히 제기될 것 같습니다. 네. 학교의 어떤 입장과는 별개로요. 이 교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이유정 기자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교사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고요. 관련해서 그 처벌이 내려질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